함수를 이게 원래는 1단원에 제 1학년 처음 배우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게 된 이유는 교육 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뿐이고, 요 다음 단원이 이제 명제를 배우고 함수를 배우다 보니 우선 함수를 가르치려다 보니까 집합이 필요하니까 그쪽에다 미리 집어넣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중학교 때 안 배우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학교 때 좀 배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의역도 좀 쓸 거고 치역도 좀 쓸 거고 그런 것들을 써야 이제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아. 2차 함수 하는데 수학 상에서 2차 함수 하는데 집합을 사용을 못하니까 정의역 치역은 못하고 그냥 범위 이렇게 있어 여기서 구해봐 뭐 이런 식이다 보니 조금 난해한 상황들이 생겨요, 아이들 입장에서. 근데 교육과정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선 집합은 지금부터 하죠. 그러면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한 번은 배웠다고 했으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집합, 이게 집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애들은 우선 다 왔거든. 오늘 와야 돼, 올 수 있다고 하는 애들은 다 온 상황이라 뭐 딱히 다른 건 없고, 집합의 정의. 그러니까 이게 집합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 그냥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 뭐가 집합이야? 집합을 배웠는데 집합이 뭐야? 라고 했는데 집합을 몰라. 그냥 이게 집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거기 안 써 있어. 책에 있는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책은 그냥 덮어놔도 돼요. 모이는 거? 모이는 거. 어떻게 보면 모이는 거. 모이는 것도 되고 이것저것도 되고. 근데 모이는데 그냥 막 모여도 되나? 막 그냥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 가밀고 학생들, 풀어내 있는 가밀고 학생이라는 뭔가 기준을 가지고 모였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모임. 그러니까 명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내가 기준을 딱 잡아서 이거보다 어떤 거, 저보다 어떤 거, 무언가 기준 잡아주면 걔가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집합 안에 있는 걸 우리는 원소라고 할 텐데, 원소는 원소는 뭐예요? 집합에 구성되어 있는 대상, 대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 풀어낸 가밀고 이 대상들. 이걸 다 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상들,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게 기본적인 집합과 원소의 제일 기본 말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요, 원소는 소문자로 쓸 겁니다. 그래서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룹 안에 대상들이 이렇게 속해 있어요 라고 해서 속한다라는 표시가 있고, 그 표시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삼지창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삼지창이라고 얘기하는 게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물론 원소랑 집합 사이에는 삼지창으로 얘기하고, 용어로 말할 때 조금 더 정확한 건 속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나중에 뒤에 가서 어차피 우리가 한 번씩은 배웠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얘기하면 속한다가 있고 포함된다가 있는데, 이거 원래 읽을 땐 속한다라고 읽어요. 속한다라고 읽고, 그 대신에 쌤들도 그렇고 누군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난 가끔 그러거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함돼 라고 얘기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야 포함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용어로는 속한다예요.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읽고 포함된다라고 읽지 않아요. 포함된다는 나중에 이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벤다이어로 그리면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원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원소가 있다, 뭐 B라는 원소가 있다 라는 표시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B가 이렇게 바깥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 원소 B가 집합 A에
이건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속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당연히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돼요. 그거는 이제 뭐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걸 표시하는 방법은 그냥 저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표시법은 제대로. 근데 그 중에 이제 용어들을 먼저 얘기를 좀 하면 표시하는 방법이 저것들을 그러면 이제 좀 뭔가를 나타내고 싶은데 표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총 3가지가 있어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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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는 이렇게 3가지예요. 표시하는 방법. 네, 근데 별거 없어요. 말 그대로요. 네, 원소 그냥 나열해서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원소 나열법.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문제 푸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조건 제시법. 벤다이어그램은 짧게 표현하면 그래프라고 해도 돼요. 벤다이어그램이 그래프는 이거 그래프예요. 네, 집합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프예요. 벤다이어그램도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저것까지 그려지는데 예시로 하나 얘기를 하면 예로 보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까지는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얘라고 치면 이렇게 쓴 걸 우린 원수 나열까. 그래서 이렇게 쓴 걸 원수 나열까. 그럼 조건 제시법은 항상 기준이 여기 바가 있어요. 그럼 바 앞에는 뭐야? 조건 제시법에서 바 앞에 뭐 써? 항상 원소 써요. x 아니야. 원소 쓰는 거야. 요 앞에는 원소를 쓰는 거지 x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평상시에 우리가 x를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정확한 용어는 저기에 원소가 들어가는 거고 바 뒤에 우리는 조건을 쓸 겁니다. 어떤 조건을 쓸 거예요. 일단 예시로 하면 여기서 보면 바를 기준으로 나는 x를 가지고 할래 라고 얘기하면 x는 한 자리 짝수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해도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은 좀 답이 여러 개예요. 자기가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x는 2k 단 k는 1, 2, 3, 4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게 나타내지기만 한다면 전제 조건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에 EX라고 써 있어요. 대신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준다면 얘도 얘예요. 똑같이 1을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를 집어넣어라 전제 조건. 근데 그거를 일단 집어넣었을 때 얘가 원소인 거야. X가 원소가 아니야 절대. X가 원소가 아니라 바 앞에 있는 게 원소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은 조심할 거는 이렇게 X 나올 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좀 바뀌었을 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수투를 배우고 미적을 배우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조금 바뀌어서 나와요. 막 절대값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 뭐 X랑 Y랑 더해서 뭐 구하세요라도 써 있고 조건들이 많이 써 있을 테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바꿀 수 있는 건 A라는 집합이 1, 3, 5, 7 이건 그냥 예시니까 그냥 듣기만 할게요. B는 2, 4, 6, 8 써있고 C는 X랑 Y 더했어요. 단 X라는 애는 A의 원소 B라는 애는 Y라는 애는 B의 원소일 때 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하면 다른 게 아니라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삼지창이니까 원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 3, 5, 7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도 2, 4, 6, 8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그걸 집어넣어서 더하세요 라고 얘기한 거고 그 더한 값들을 다 쓰세요. 그러면 그게 원소. 네? 1하고 뭐 2 더해서 3, 1하고 4 더해서 5, 1하고 6 더해서 7, 1하고 8 더해서 9, 3하고 2 더하면 5는 아까 썼으니까 중복되니까 굳이 쓸 필요 없고 나올 수 있는 거 다 쓰면 3부터 15까지 해서 홀수들 나올 겁니다. 그걸 다 쓰면 돼요.
그게 원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조건제시법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말하는 말뜻.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A라는 집합 안에 2, 4, 6, 8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 그리면 돼요. 물론 이렇게도 하고 나중에 이제 함수 쓰다 보면 우리 이렇게 쓰잖아. 우리 함수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 네.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이야. 참고로 얘기하면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함수 맨날 이렇게 하던데요. 이게 아니라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야. 따지고 보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고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이야. 벤 다이어그램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가는 x에서 y로의 함수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고 그건 이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전에 벤 다이어그램이 저렇게 그려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표시법. 네, 표시법.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하면 얘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유한, 무한, 공집합.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유한집합이에요. 유, 끝이 있다고. 무, 끝이 없다고. 그러면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한 건 그냥 이렇게 만약에 쓴다고 하면 여기 끝났어 라고 하면 끝이 있는 거고 무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쓰면 무한이야. 네, 이게 뭐냐면 점점점 해서 뒤에를 생략하겠다. 2, 4, 6, 8이니까 내가 무한으로 가겠다. 계속 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한집합입니다. 네, 끝이 없잖아. 끝났으니까 여기서 끝인데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한으로 가겠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조건지식으로 쓰면 원소에다가 x 써놓고 x는 짝수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양의 짝수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공집합은 해가 없는 원소가 없다. 원소가 연계일 때 그걸 공집합이라고 표시해요. 공집합 표시법은 이렇게 표시하자. 근데 이제 옛날 범위로 근데 알아서 나쁠 건 없어서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사용해요. 참고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표시 있잖아. 그 집합 표시에 양쪽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말 뜻이야. 얘도 공집합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너네들이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A에다가 해놓고 여기 1 써있고 2 써있고 막 여기 1, 2 써있고 여기 뭐 써있고 해놓은 다음에 1이라는 애가 뭐 삼지창 A가 속해요? 뭐 아니 이런 거 물어볼 때 우리가 얘가 집합이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다가 공집합 이렇게 딱 표시해놓고 여기 0도 표시해놓고 이랬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 더 쓸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뭐 아직 부분집합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맞아요. 다 맞아요. 왜냐면 할 때 조심할 건 나중에 이게 집합이야 라는 뜻이야. 그러면 원소가 이렇게 생긴 거 있니? 라고 찾으면 돼요. 집합 표시 없지 공집합이야. 그럼 이게 집합이야. 근데 공집합은 원래 다 부분집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돼요. 얘가 집합이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원소 있니? 라고 했는데 원소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런 원소가 있니?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라는 표시고 요 안에 뭐가 있으면 그게 원소.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원소.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이라 원래 솔직히 교육과정에서 지금 사용은 안 하고요. 그냥 저렇게 표시한 것도 공집합이구나.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공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무언가 있으면 원소가 있는 거야. 알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뭐 상관은 없어요.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원소의 개수. 이제 원소가 이렇게 계속 쓸 텐데 좀 개수를 세고 싶어. 그럼 개수를 세고 싶은데 개수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넘버 쓴 거예요, 넘버. 개수라고 해서 넘버를 조그맣게 앞에다가 그냥 표시한 것 뿐이에요. A의 원소의 개수. A라는 집합에 원소가 몇 개 있니?
라고 하는 그 원소의 개수를 앞에다가 넘버로 n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 집합, 원소, 표시하는 방법 하고 부분집합. 부분집합 얘기할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집합은 집합인데 이것에 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한 부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부분집합이에요. 용어 말뜻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다시 말하면 A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면 요 집합이 B가 있어. 이만큼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일부분 이만큼 내가 가져갈게. 뭐 이만큼 가져갈게. 이만큼 가져갈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얼만큼이든 간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가져갈게 라고 얘기를 해서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B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이만큼을 가져가든 이만큼을 가져가든 얼만큼을 가져가든 상관없어. 그만큼을 가져가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을 내가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얼만큼을 가져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져가. 그래서 부분집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론 B가 가져간 걸 다 가져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얘고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읽어요. 이거는 한번 글씨로 얘기하면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말을 씁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이지창을 표시할 거고 그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때는 포함된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 물론 이렇게 바깥쪽에 A가 있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표시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포함관계.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걸 배울 때 원래 맨 처음에 생각하는 건 집합이 뭐니? 라는 것과 집합 안에 원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뭔데?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원소랑 집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니? 포함되니? 속하니? 속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걔네들을 이제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되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 중에 첫 번째가 그 원소들 이렇게 쓰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원소날법이랑 조건을 제시해서 써도 돼요 라고 하는 조건제시법.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벤 다이어그램도 많이 쓰니까 그래프까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중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리고 얘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공집합 있어요. 해가 없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원소가 공통인 게 없을 땐.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제 개수의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가 끝났으면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 뭐 있니? 라고 얘기하는 내용까지 얘기하고 나면 집합에서 제일 기본적인 말뜻은 우선 끝. 기본 용어의 말뜻은 기본 용어는 여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모든 단원이 그래요. 집합도 그렇고요. 뒤에 가서 명제도 그렇고 함수도 그렇고 다항함수 그 1차, 2차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얘 배워요. 같아요.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똑같대 라는 건데 그걸 이제 상등이라는 용어는 옛날 용어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다른 말로 같은 말로 다시 한번 쓰면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면 A와 B가 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보통 시험지나 이런 데는 이걸로 나와요. 이렇게 주면 좀 그래서 학교 시험지나 이런 데는 보통 얘로 나와요.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돼. 그럼 A와 B가 같은 거구나. 왜냐면 A가 B에 부분적으로 가져갔는데 B 입장에서도 A에 부분적으로 가져갔대. 그럼 똑같으니까 부분적으로 다 가져간 거야. 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이 안 되거든 원래. 그렇잖아.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면 A가 B보다 작아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같을 수는 있다는 얘기야.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포함돼 그리고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한 번 더 얘기하면 A가 만약에 B에 포함되면 B가 더 커? 더 많이 갖고 있나? 원소를? 네, 몰라요. 같을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상등이라는 얘기는 저기서 끝. 상등은 저거밖에 없어요. 얘기 말뜻 자체가. 그 다음에 용어 하나가 더 나오는 게 그거 다음에 개수 얘기합시다. 얘는 정의만 제대로 외우면 돼요. 진부분 집합. A가 B에 포함된다. 단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는데 A와 B가 같지 않아. 그때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읽어요. A는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읽어요. A가 B에 포함되긴 하는데 A가 B랑 똑같은 건 아니야 라는 뜻인 거야.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분만 가져갔어 당연히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읽고, 저 진부분 집합은 개수 셀 때 조금 사용을 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용어니까 말뜻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부분 집합 개수 얘기를 좀 합시다. 책에 얼마큼 있는지 책에 내가 적으라고. 개수를 여기다가 다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본 용어 먼저 말할게요. 정리를 해보죠. 부분 집합부터 합시다. 자, A라는 집합이 1, 2, 3이 있어. 하나씩 가자. 1, 2가 있어. 하나 더 가. 2이 있어. 그럼 이것을 부분 집합 뭐나? 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가져간 거야. 그러면 1밖에 없으니까 1을 가져갈까 말까를 고민하거든. 그럼 1을 안 가져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또는 1만 가져가는 거 라는 게 부분 집합. 그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1하고 2 원소가 두 개야. 자, 1하고 2 원소 있어. 근데 나 1하고 2 아무것도 안 가져갈래? 1만 가져갈래? 2만 가져갈래? 1, 2를 가져갈래? 부분 집합이야. 집합 표시 없으면 안 돼요. 얘가 집합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집합인 거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집합 표시가 없어. 이건 원소야. 저 안에 있는 2라는 원소인 거야. 단지 2라는 원소인데 그걸 집합 표시를 해줘서 아 이거는 이것의 부분 집합이요 라고 해서 표시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정도다. 자, 그리고 1, 2를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어떻게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치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과는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1, 2가 있는데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하나 가져간 건 1만 가져갈 수도 있고 2만 가져갈 수도 있고 1, 2를 가져갔어 라고 해서 개수가 몇 개 나와? 그럼 4개 나와요. 그러면 1, 2, 3은 안 가져갔어. 1만 가져갔어. 2만 가져갔어. 3만 가져갔어. 1, 2 가져갔어. 1, 3 가져갔어. 2, 3 가져갔어. 1, 2, 3 가져갔어. 까지 나와요. 그러면 8개 나와요. 그것의 진부분 집합은 몇 개야? 그러면 7개예요. 얘만 빼면 돼. 같은 것만 아니면 되니까. 같지만 않으면 진부분 집합. 오케이? 자, 그런데 8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그럼 개수를 셀 때 어떻게 세냐면 얘를 내가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무슨 소리냐면 내가 A라는 집합이 여기에 만약에 4개가 있어. 그럼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야? 네, 16개. 근데 이거를 다 16개를 나열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합에다가 표시해서 일단 집어넣을 거야, 얘네들을. 근데 1을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2가지. 2도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2가지. 3도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4도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두 가지인데 원래 우리가 경우의 수는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따로 구하면 더하는 거고 뭔가 문제를 같이 구하는 거는 곱하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건. 근데 얘 들어갈 때 얘는 가만히 있나?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곱해서 2의 4제곱 16까지 나와요. 그래서 16개 나와요. 그래 물론 공식화시켜서 거기 뭐 2의 n제곱 뭐 이런 거 쓰는데 2의 n제곱을 쓰다가 보니까 나중에 뭐 조금씩 이제 뭔가 바뀔 거 아니야. 어렵게. 그러면 애들이 못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생각할 건 무조건 집어넣는 건 한 가지인 거야. 무조건 안 집어넣는 것도 한 가지인 거야. 안 집어넣을 거야 라는 한 가지고 집어넣을 거야 라는 것도 한 가지야. 근데 나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건 두 가지인 거야. 경우의 수로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예시로 이제 좀 들 건데 예시 한두 개만 듭시다. 여기까지만. 몇 개야? 네, 2의 6제곱 64개 그리고 2의 10제곱까지는 외워두는 거다. 2의 10제곱 몇이야? 네, 1024 그것까지는 외워요. 1,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몇 개야? 네, 16개. 1, 2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1, 2를 아예 집어넣고 두 가지. 그래서 2의 4제곱 16개. 얘는 15개. 그럼 얘는 16개. 똑같이 1, 2를 포함하지 않아. 그냥 빼. 그냥 안 집어넣을 거야. 그럼 3, 4, 5, 6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하니까 2의 4제곱 그래서 16개. 그럼 얘는 우선 얘는 8개 2의 세제곱 얘는 7개 라고 쓰면 이제 여기서 틀렸는데 그래서 나오는 거라. 얘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 자, 진부분 집합 때문에 틀린 거야. 지금 틀린 것들 중에 잘 보면 얘 몇 개야? 15개야? 그럼 얘 몇 개야? 얘 16개야? 그럼 얘는? 이거 아니고 16개. 얘 아니고 얘 8개. 나오면 얘네들로 나와요. 진부분 집합을 만약에 내고 싶어 학교에서. 그러면 이쪽이에요. 아무래도. 근데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랑 똑같은 놈만 안 나오면 돼. 근데 1, 2를 포함했대. 그럼 1, 2 포함했고 나 3도 포함하고 4도 포함하고 5도 포함하고 6도 포함하고 가능하지. 그러니까 하나 빼야 돼. 쟤랑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얘는 포함하지 않았대. 그럼 포함 안 했으면 이미 나 1하고 2 포함 안 했어. 3, 4, 5, 6 다 집어넣어도 쟤랑 똑같은 거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뺄 게 없는 거야. 뺄 게 없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1을 포함했지만 2, 3을 포함 안 했어. 그러니까 2, 3을 이미 안 넣었어. 그럼 나는 많이 넣어봤자 1, 4, 5, 6이야. 그러니까 8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는 게 부분집합에서 진부분집합은 저거 하나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빼는 거 아니야. 같은 걸 빼는 거야. 같은 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것만 안 나오면 돼요. 같은 거 나오면 빼면 돼요.
그냥 무조건 1 빼지 말라고. 애들이 좀 잘못 생각할 때가 있거든. 아 자꾸 진 하면 1 빼면 그러니까 이제 빼는데 그냥 빼는 거 아니고 뺄 때 있고 안 뺄 때 있어요. 상황을 보고 같으면 그때 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에 여기가 집합의 제일 기본 앞에거든. 한번 잠깐만 다운로드 받아야 돼. 한번 좀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 각 유형별로 하나씩만 보죠. 1번 별거 없는데 포함관계예요. 자, 우선 이런 거 할 때 하나씩 보는 건 삼지창이면 얘 원수야. 원수 있어? 네, 있어요. 삼지창이면 이렇게 생긴 원수 있어? 네, 있어요. 이지창이야. 그러면 이게 집합 표시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 집합 이게 지금이야 쉬운데 좀 이게 많아질 때가 있잖아. 조금 헷갈리게. 그럴 때는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럴 때 뭐야? 헷갈릴 수 있어서 지워. 그러니까 지운다는 게 집합 표시니까 이 집합을 없애. 그럼 없애고 나면 요 안에 있는 집합 표시를 뺀 나머지, 물론 지금은 이건데 조금 표시가 또 다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집합 표시를 뺀 나머지가 원소야. 그럼 그렇게 생긴 원소 있는지만 확인해. 원소 있어? 네, 있어요. 삼지창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야.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 없어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원소는 없어. 원소는 0하고 1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지 0하고 1 집합 표시까지 해준 원소는 없어. 그럼 얘는 삼지창, 이지창이니까 얘가 집합이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원소, 이렇게 생긴 원소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맞아?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럴 땐 그냥 요 집합 표시야. 집합이니까 이지창이니까 집합 표시 그냥 없애면 요 안에 있는 게 원소야. 그런 원소가 있으면 참인 거고 없으면 거짓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적어도 실수는 안 해요. 아 이거 은근 틀리는데. X 뭐나? 네, 149예요.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게 좀 문제가 조금 바꿔서 내다 보면 애들이 은근 틀릴 때가 있어.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이게 루트 x 149? 149 아닌데? 아 1부터 81까지 제곱수. 네, 제곱수 들어간다. 루트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루트 x가 10보다 작은 자연수, 얘가 이게 나온다. 얘가. 그때 x가 원소야. 지금 x가 원소잖아. 바 앞에. 그러니까 방금 우리도 얘기했지. 149라고 쓴다고. 순간적으로 잘못할 때 있어. 149라고 쓰면 잘못된 거야. 제곱수가 아니라 x가 제곱수가 아니라 루트 x가 10보다 작은 자연수. 루트 x가 1에서 9. 그러니까 x는 얘네들 다. 쟤네 다. 원소나열법으로 쓰시오. 이렇게 써야지. A. 원소나열법으로 쓰시오라고 하면 저렇게 써야지.
같다. 저렇게 나와요. 그냥 이건 말만 해서 같다라고 해서 A와 B가 같다를 그냥 A와 B가 같다라고 안 하고 이렇게 성립할 때라고 알려줘요. 그럼 같은 거야. 마이너스 3하고 4를 두 근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하고 4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 세우시면 A값, B값 바로 나옵니다. 아니면 근각의 수학 되고 두 분의 두 분의 곱 쓰면 되니까 그 정도는 본인들이 했다고 치죠. 자, 10번 A, B 반드시 포함해 A, B 반드시 포함해 F는 포함하지 마. 부분집합은 몇 개? 8개. C, D, E만 고민하면 되잖아. 이거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고민하니까 8개. 그래서 8개. 진부분집합은 몇 개야 지금은? 8개. 뺄 거 없죠. 진부분집합도 8개. 근데 이제 이게 적어도랑 뭐 이런 게 같이 나와요. 저렇게 안 나오고. 여기 나왔다. 12번. 부분집합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 적어도 나오면 원래는 여집합으로 푸는 게 좋아요. 집합에서 뒤에 가면 여집합이 나올 거고 6건이 나올 건데 그렇게 못하겠으면 직접 세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좀 적어야지 그렇지. 우선 말뜻 자체가 이게 적어도 나오면 아직 여집합을 얘기 안 했지만 뒤에 가서 여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부정.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다. 여집합, 부정했다.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럼 한 개의 짝수도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럼 한 개도 안 가지면 몇 개 가져? 0개 가져요. 그럼 0개 갖는 걸 빼요. 전체에서 짝수를 0개 갖는다는 얘기는 뭐만 가져? 홀수만 갖는 거를 구해서 빼요. 전체는 부분집합 1부터 6까지니까 몇 개야? 2의 6제곱 64. 근데 홀수만 1, 3, 5만 가져요. 1, 3, 5만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그럼 몇 개야? 네, 8개. 따라서 64에서 8개 빼서 56개. 이렇게 세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직접 센다고 하면 무슨 상황이면 짝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래. 그럼 2, 4, 6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근데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되잖아. 다시 말하면 2, 4, 6 중에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 중에 공집합은 빼고. 그냥 공집합이야. 안 넣는 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며. 그러니까 하나는 포함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얘고 그 다음에 홀수는 네 마음대로 해. 넣든지 말든지. 근데 넣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건 본인이 결정할 수 권한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7, 8에 5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바꿔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럼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고 이게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둘 다 할 줄 아는 게 좋은 게 너무 여집합만 생각하다 보면 짝수가 적어도 2개. 짝수가 적어도 2개면 1개일 때 0개일 때 빼는 거나 솔직히 2개 이상이어봤자 2개, 3개인데 2개, 3개 구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접 구하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어. 뭔 소리냐면 짝수가 2개면 짝수를 집어넣으면 2, 4, 6 중에 2개는 들어갈 거야. 그럼 2개 들어가는 건 2, 4, 2, 6, 4, 6, 2, 4, 6 이렇게 4종류 나야. 그 다음 홀수는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4, 8에 32개 이렇게 구해도 돼요. 짝수는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2개는 적어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2개 들어갔을 때 3개 들어갔을 때 직접 세도 돼요. 얼마 안 되면 직접 세고 그 다음에 홀수는 저렇게 구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나중에 니네가 순열조합을 배우고 나면 순열조합을 배우고 이제 문과되니까 여기서 확동을 배우잖아. 그럼 확동을 배우고 나면 확동에서는 이거 경우에서 콤비네이션 사용해서 문제 풀 거예요 나중에. 근데 단지 아직은 그게 아니다 보니 직접 세는 방법밖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아직 콤비네이션 쓰긴 좀 뭐하잖아. 몇 개, 3개 중에서 2개 뽑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직접 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세는 것도 할 줄 알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여집합 쓰지 마요. 무조건 여집합은 아니야. 물론 적어도 나오면 여집합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높은 건데 저렇게 나오면 또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세야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집합의 연산 합시다. 아예 오늘 다 했자. 다음에 또 하는 것보다 낫잖아. 아니? 차라리 풀이를 하는 게 낫잖아. 다음에. 연산이 끝이에요. 지금까지 표시한 거에서 어차피 뭐 부분집합 얘기 나오는 거나 이런 거 얘기하고, 두 번째가 아까 게 첫 번째면 지금 게 두 번째.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 이제 하는 거예요. 집합에서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집합 안에서. 근데 집합은 더하기 빼기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 표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치세요라고 해서 합집합 표시를 약간 컵이라고 읽어요. 실제로 컵이라고 읽고 이렇게 U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A 합집합 B라고 표시하고 이거는 합집합이라는 기호를 써요. 그리고 벤다이어로 그리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네들의 합친 부분, 이걸 합집합이라고 해요. 두 번째 교집합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공통인 부분.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어 여기 공통 부분 교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건 A의 여집합, 이렇게 여집합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C자를 이렇게 살짝 써요. 그래서 여집합 표시고요. A가 있으면 이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여기 안에 있어 라고 했을 때 A가 아닌 거, 이거를 우린 여집합이라고 해봐요. 여집합. 그 다음에 서로소가 있어요. 서로소가 뭘까? 공통된 원수가 없는 거. 공통된 원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겼어. 공통인 게 없어. 네, 문제에서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저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집합. 더하기 빼기는 안 된다면서요 라고 하는데 차집합이라는 기호가 생겨요. 이렇게 기호를 쓰긴 쓸 거야. 그러니까 A가 있으면 B가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A를 갖고 있어 실제로. 근데 B를 빼래. 근데 B가 여기 이만큼 갖고 있네. 그래서 이만큼을 빼. 그리고 그 남는 걸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좀 다르게 표시하면 이렇게 쓰면 계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칙연산에서 더하기 빼기 하듯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듯이 집합 안에서도 무언가 얘네들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계산을 더하기 빼기를 못 써. A 더하기 B가 뭐예요? 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 그걸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근데 그걸 사용하려다 보니 여집합도 좀 사용을 했어.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이라는 기호들을 사용할 건데 차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부분이요 라고 해서 식을 썼는데 이걸 이제 그러면은 이런 표시법을 사용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 사용이 된 게 얘예요. B의 여집합 부분에다가 A를 공통으로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더라 라고 해서 표시하는 방법은 저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네,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시하고 조금 다르게 표시하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예요 라는 표시도 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A 합집합 B에서 B를 뺀 거예요 라고 표시해도 돼요. 그게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걸 벤다이어 보면 금방 보여요. 합집합에서 B 빼버린 거고 합 A에서 교집합 빼버린 거야. 그냥 그렇게 보이면 되는 거니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저게 연산의 제일 기본 5개. 제일 기본 5개. 쟤네들이 연산의 제일 기본 5개.
A에서 B를 뺐는데 그냥 R만 둡시다. 이 말뜻이 올까? A에서 B를 뺐더니 남은 게 없어. 아니 안 갖다 돼요. 네. 이거야. 해석하면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야. 뭔 소리야? 라고 하면 A에서 B를 뺐어. 다 뺐어. B가 더 크다고. B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나보다. 물론 똑같이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극단적인 거고. 네. 그리고 요 안에는 같다도 포함되어 있어. 네. A가 B에 포함된다고. 그럼 하나 더. 그러니까 나중에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해석하는 게 얘라는 뜻인 거야. 해석하면 얘가 이거래. 서로서니까 그래프 벤다이어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 푸세요라는 뜻이야. 왜냐면 뺐어. 근데 A가 그대로 나왔네. 하나도 안 뺀 거야. 그럼 하나도 안 뺐다는 얘기는 내가 A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B가 여기에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왔으니까 하나도 안 뺐지. 그러니까 B가 나랑 다른 데 있어. 그래서 뺀 게 없어. 그래서 A가 그대로 남아.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한마디로 뭔가 계산이 안 된다는 뜻이야. 집합 안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 없으니 얘네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자 라고 해서 연산이라는 기호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뜻은 이거보다 그것만 알면 돼. 여집합을 2번 했어? 라고 하면 다시 자기 자신. 제일 기본 연산 5개고요. 그 다음에 연산이 2번째로 한 번 더 나오는데 교환, 결합, 분배, 그 다음 제일 기본은 얘 3개고요. 추가로는 그냥 내가 따로 쓸 거야.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제일 기본.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했니? 그럼 이제 연산 좀 계산 좀 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리 바꿔도 돼요. 교환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리 바꿔도 무관합니다.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자리를 바꾼 게 교환 법칙이야. 말 그대로 이렇게 자리 바꿨어요. 교환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거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 전개하면 뭐야? 라고 하면 얘지.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이 뭐예요? 라고 하면 사실 여기 곱하기 있어. 이렇게 하나씩 분배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곱하기 분배했다고 라고 얘기하는 분배 법칙이야. 그러니까 A인데 더하기 빼기가 안 돼. 우리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을 사용할 거야. 다시 말하면 합집합을 할 거야. B랑 C를 교집합한 애를. 그러면 이걸 분배해봐 라고 얘기하면 A 합집합 B, 그 다음에 A 합집합 C를 교집합하세요. 근데 이거 말뜻은 여기서 봐도 돼.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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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더하기. 얘 한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하세요. 이 말뜻이잖아. 3 곱하기 A, 3 곱하기 B 한 다음에 더하세요. 3 곱하기 A, 3 곱하기 B 한 다음에 더하세요. 이 말뜻이잖아. 우리가 여기도 똑같아. A 합집합 B, A 합집합 C 한 다음에 교집합하세요. 오케이? A 합집합 B, A 합집합 C 한 다음에 교집합하세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중에 이렇게 바뀔 줄 알아야 돼. 여기 보니까 공통인 거 있네. 묶어도 되겠다.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묶으면 A 합집합을 묶어. 그럼 남는 거 그대로 써. 그러면 B 교집합 C 이렇게 나요. 오케이? 묶는 것도 저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분배 법칙.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이게 한 문제로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올 때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과정들을 써놓고 네모 박스 이렇게 있어요. 가나다에 들어갈 용어를 알맞게 적은 것은 그랬을 때 뭐 합집합 교환 저쪽은 아니고 보통 이쪽 써요. 교환 법칙, 뭐 결합 법칙, 뭐 분배 법칙, 아니면 뒤에 가면 드모르간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어들을 써요. 아니면 예차집합, 뭐 여집합, 뭔가 이렇게 용어들을 써요. 그런데 우선 여기서 얘가 일로 가는 과정이 분배했으니까 분배 법칙, 얘가 이렇게 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이야. 애들이 결합이라고 하니 분배예요. 이렇게 가는 과정도 분배, 이렇게 가는 과정도 분배, 양쪽 다 분배 법칙.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건 이해가 돼. 왜냐면 뭔가 묶으니까 용어 자체가 그렇잖아. 말이 결합했다라는 말 뜻이 좀 이렇게 묶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결합 법칙이라고 많이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머릿속엔 잘 생각할 건 전개하는 것도 분배고 묶는 것도 분배야. 알죠? 양쪽 다 분배예요. 그리고 결합 법칙은 그럼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A랑 B랑 C랑 전부 다 합집합 또는 전부 다 교집합하래. 근데 솔직히 야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는데 누구 먼저 해야 돼? 상관없지? 아니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는데 누구 먼저 곱해야 돼? 상관없지. 그러니까 부호가 똑같잖아. 여기도 연산이 똑같은 거야. 여기 연산 다르잖아. 연산 다르게 나올 거라는 거지. 연산이 같으면 솔직히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써있긴 하지만 얘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 걔를 결합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거 먼저 계산하든 뒤에 거 먼저 계산하든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가로가 이쪽으로 바뀌어져 있어. 그래놓고 거의 네모 박스에 써 있어. 그럼 이건 결합 법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만 바꿔줬구나. 근데 바꿔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결합 법칙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합 법칙은 용어는 돼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이 옛날 용어예요. 안 쓴다는 얘기야. 지금은 안 쓴다는 얘기야. 예. 이거 하면 뭐 나올까? 라고 했어. A에다가 A 교집합 B를 합치래. 근데 그럼 나 분배를 해볼게요 라고 했어. 그러면 A 합집합 A 그리고 A 합집합 B를 교집합하세요 했어. 이게 뭐나? A. A에다가 A 합집합하면 A예요. 어차피 A끼리 하니까. 얘는 뭐나? A 합집합 B. 그럼 얘 나오지. 그럼 다시 얘를 분배하면 뭐나? A 교집합 A 교집합 B를 합치세요. 이건 뭐야? A. 얘는 그대로 썼어. 그럼 계속 얘야 또. 그럼 계속 왔다 갔다만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걸 구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전개를 하듯이 분배를 해서 풀 수는 없다. 근데 우리가 흡수 법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흡수했다야. 누가 더 큰지 내가 정확하게 알거든. 그러니까 합집합은 어쨌든 간에 두 집합이 만약에 포함관계가 있다면 합집합은 큰 거 나와 작은 거 나와? 합집합은 누가 나와? B가 나와. 큰 게 나와. 교집합은 공통인 거 나오잖아. A와 B의 공통인 건 뭐야 지금? A 작은 게 나와.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있다면이야 전체적과.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나와. 근데 포함관계가 만약에 성립한다고 하면 큰 게 나오면 합집합이고 작은 게 나오면 교집합이야. 근데 A 교집합 B랑 A랑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합집합 큰지 난 알아. 누가 더 커? 무조건 A가 더 커요. 왜냐면 A랑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어쨌든 여기야. A랑 B랑 교집합할 때 A 교집합 B는 어쨌든 여기야. 그럼 A가 더 커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공집합이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A가 더 크다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합집합과 A를 비교하면 교집합 작은 놈 둘 중에 작은 게 누구야? 그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됐다라고 해서 그냥 흡수 법칙이라고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안 써요. 용어는 안 써요. 그 대신에 계산은 해야 저런 계산을 한다.
네? 빨리 갔다 오세요. 네, 합집합, 교집합이라고 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의 대소관계가 정확하다면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계산은 하는데 용어만 사라져 있는 것뿐이야.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쉬었죠? 아니야? 맞잖아. 내가 읽은 그런데 내가 단일판이 지금 없지만 나는 몇 점인지 몰라. 강의를 쉬었다는 것만 아는데 뭐 한 문제 어려웠다고 막 그러는데 그 어려운 것도 아니더만 너하고 3학년도 근데 너네 학교가 계속 그럴 것 같아서 지역 특성상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몇몇 애들은 잘하고 나머지 애들 똑같이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 3학년 애들도 지금 시험을 보면 3학년이 이제 아직 졸업을 안 했잖아. 근데 걔네들이 이제 내신을 시험을 보면 걔네도 매번 쉬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쉬어요. 한 개 틀렸는데 1등급이 안 나요. 평균은 40점 정도. 씁쓸하지. 근데 한 개 틀렸는데 1등급이 안 나요. 안 나왔어요. 한 개 틀리니까 2등급 나오더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2학년, 1학년도 2학년도 그러지 않을까? 거의? 평균은 40점대지. 아니야? 몇 점대야? 50점대야? 50점대야? 높네. 높은 거야. 참고로 높은 거야. 고등학교에서 평균이 40점대가 제일 무난하거든. 50점대, 60점대 나오면 높아서 그리고 원래 어렵게 내야 돼. 학교에서 좀 문제 몇 개는. 그냥 애들이 이렇게 나눠지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1등급이 없어요. 어떤 학교들은. 어떤 학교는 1등급이 없어. 지금 안 그래도 그랬는데 지금 고3에도 어떤 학교가 시험을 좀 너무 쉽게 냈다고 100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1등급이 없어요. 학교에.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내도 좋은 건 아니라서 쉽게 내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안 좋고 그냥 1등급 컷이 보통 한 80점대 후반 정도 나오면 좋은데 중후반. 근데 너무 높죠. 비말은 어렵겠지. 시험 범위가 어디니? 집방까지 하고 집합? 집합은 전체타? 그럼 원방이랑 동의동은 2학기? 원방, 동의동, 명제, 함수? 거기 어렵겠네. 자, 네. 합집합했대요. 합치래요. A랑 A가 아닌 걸 다 합쳤어. 뭐나? 네, 전체.
전체 집합 표시예요. A랑 A 아닌 걸 공통인 거. 네, 없어요. 여집합은 A. 전체가 아닌 건 네,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이 아닌 건 그냥 전체 집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 자, 등으로 가는 따로 외우죠. A 합집합 B를 여집합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 우리가 그 제곱하고 세제곱할 때 전개하듯이 전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A 여집합, B 여집합 하나씩 들어가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요. 마찬가지로 A 여집합, B 여집합 들어가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근데 증명은 솔직히 따로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증명이요 벤다이어로 왔거든. 이걸 막 전개하고 어떻게 이런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증명 자체가 벤다이어야. A 합집합, B 여집합은 위에 걸로 할 거야. A 합집합, B 여집합은 여기야. A 합집합 B가 이거 아니잖아. 그것이 아닌 거. 그러면 얘야. 근데 A의 여집합은 똑같은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놓고 A의 여집합 뭐야? 라면 A의 여집합 여기. B의 여집합 뭐야? 라고 하면 여기. 그럼 얘네들의 공통 부분. 공통 부분 뭐야? 라고 얘기하면 요 바깥쪽. 예.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합집합이면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이면 여집합, 합집합으로 바뀌는구나. 그 대신에 이제 알아둘 건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양쪽 들어가듯이 반대로도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여집합인데 좀 묶고 싶은데 묶어. 그럼 묶어서 쓰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꿨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합집합이면 교집합으로 바꿨으면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도 할 줄 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쪽만 생각하지 말고. 묶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 말뜻. 이제 마지막 두 개만 더 하면 돼요. 두 개. 그 중에 원소의 개수. 개수 세는 거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개수 몇 개니, 여기 개수 몇 개니, 여기 개수 몇 개니, 이 개수 세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합집합의 개수는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 빼면 돼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야. 우리 생각해봐. 우리가 내가 개수 셀 때 들어가면 숫자 1을 쓸게 라고 하면 A를 색칠해. A의 개수 몇 개야? 라고 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B의 개수 몇 개야?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한 번 더 셌으니까. 한 번 더 셌잖아. 근데 합집합은 이거 한 번씩 쓸 거 아니야. 그럼 얘 두 번 셌으니까 한 번을 뭐 해줘? 빼줘 라고 해서 하나로 빼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칠하는 거. 그 다음에 교집합도 물어볼 때 있어요.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은 똑같은 식 교집합 나와요. 자리 바꿀 수 있다. 잘 보면 얘 넘어가면 플러스 되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없을 때도 있다. 어떨 때? 서로 소일 때. 서로 소면 당연히 얘가 필요 없지. 그러니까 서로 소일 때.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두 개짜리 두 개 공통인 거 빼고 세 개짜리 더해요. 벤다이어로 그리면 A, B, C. 보통 세 개인데 뭔가 뭐 서로수예요, 뭐예요 이런 얘기 없으면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고. 자, 하나씩 색칠한다. A 색칠, B 색칠, C 색칠. 다 색칠하면서 한 번씩 1씩 늘린 거야. 근데 나는 합집합이면 이거 전체 한 번만 색칠하고 싶거든. 그럼 여기를 없애줘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A와 B의 공통 부분 여기를 한 번 빼요. 그럼 얘가 한 번 되고 얘가 두 번 돼. 한 번 뺐어. 그 다음 B와 C도 한 번씩 빼자. 그럼 얘 한 번 되고 얘도 한 번 돼요. 근데 얘를 없애기 위해서 C와 A를 한 번 빼자. 그래서 C와 A의 공통 부분 여기 빼고 나니까 근데 얘가 0이 돼.
근데 여기 잘 보면 뭐야? A, B, C의 셋 공통이야. 그래서 얘는 한번 다시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씩 더하고 2개짜리 공통인 거 빼고 3개짜리 다시 더해주면 돼요. 그게 원소의 개수.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 건 대칭 차집합. 근데 이거 응용돼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변화도 주고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말뜻은 뭐냐면 그냥 새롭게 정의한 식이야. 근데 새롭게 정의한 식인데 새롭게 정의한 뭔가 식인데 단지 대칭 차집합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제일 기본은 외우자는 것뿐이야. 그랬을 때 A 연산 기호는 자기 맘이야. 뭐 별표 써 있는 데도 있고 하트 써 있는 데도 있고 자기 맘이야. 다이아몬드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 지금처럼도 할 때도 있고. 자 이렇게 연산 표시하자. 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얘가 대칭 차집합이에요. 근데 외울 때는 얘로 외우진 않고요. 이거랑 같은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것도 돼요. 차집합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외울 때는 얘로 외워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물론 이렇게도 표시해요. 차집합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검정색은 안 외워요. 솔직히 검정색 안 외운다. 네, 대신에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대칭이야, 대칭. 대칭적으로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를 빼고 라고 얘기하는 대칭 차집합. 다시 말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예. A에서 B를 빼고 남는 거, B에서 A를 빼고 남은 거 순수한 부분들 두 군데. 순수한 부분들 두 군데를 우리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외울 때는 보통 얘로 외우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식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전체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합집합에서 이 공통인 거 뺐다. 라고도 쓸 수는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말고 외웠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거 2개짜리니까 이거야. 이건 나오면 어차피 그림 중에서 옳은 것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고 본인들이 그냥 색칠만 할 줄 알면 돼요. 만약 3개야. 대칭 차집합인데 3개야. 그럼 색칠을 어디다 하면 되냐면 홀수번 들어가는 애들. 그러니까 홀수번이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면 잘 봐. 여기 A 한 번 색칠하고 내가 B 한 번 색칠하고 C 한 번 색칠할 거야. 그럼 여기 몇 번 색칠해? 여기는? 그럼 홀수번 색칠한 거 한 번, 세 번. 또 이렇게 색칠돼요. 실제로 그걸 굳이 막 계산을 다 해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이렇게 될 거거든. 4개까지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나왔을 때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중 대칭 차집합이 이것일 때 A 이것을 색칠한 걸로 옳은 것은 그냥 이 정도야. 얘는 3개짜리죠. 3개짜리는 종종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4개짜리가 나온 적이 거의 없긴 한데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색칠할 줄 알면 돼. 근데 색칠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방금 그래서 얘기를 한 게 홀수가 그런데 그림부터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냥 4개 다 포함되게끔 이렇게 이 모양 꼴이 나와야 돼. 그러면 ABCD 그냥 아무데나 놔도 돼요. 홀수번 칠한 곳을 색칠해. 우선 한 번 색칠한 곳 여기 몇 번? 네, 다 2번. 그럼 여기 몇 번? 잘 보면 여기 몇 번이라고 하면 여기가 3번이야. 왜냐면 A에 들어가 있지? 지금 색칠한 곳. B 들어갔나? C 들어갔나? D 들어갔나? 네, D만 빼고 다 들어갔어요. 보여?
D만 빼고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세 번 색칠했어? 근데 여기만 그리겠냐고. 이 용어가 대칭 차집합이야.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대칭적이야. 네, 뭘 이렇게 X축, Y축 대칭 말고요. 네, A, B, C, D가 모양꼴 자체가 대칭적으로 색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서 대칭 차집합입니다. 그걸 차집합을 사용하니까 대칭 차집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 제일 기본 요 4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거 몇 개. 해석 A 연산 B를 했더니 A. 두 번째 A 연산 B를 본인이 지금 풀어봐요. A 연산 B를 했더니 A래. 그럼 말뜻은 해석하면 뭘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세 개만 합시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다음 대칭 차집합이 나올 때 대칭 차집합이 그냥 뜬금없이 저렇게만 나오긴 좀 뭐하니까 절해놓고 다음 연산이 성립한다. 다음 연산이 성립한다. 그때 얘가 성립하더라. 이것일 때 뭐뭐뭐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거일 때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근데 이걸 저걸 대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말뜻을 해석하면 돼요. A 연산 B를 했더니 A가 나왔대. 이게 뭘까? 원래 A 연산 B를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먼저 그려. A, B 원래 대칭 차집합이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A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없지. 이거 공집합이네. 근데 그러면 내가 색칠한 부분이 이것만 남았는데 이게 A래. 이게 A라는 얘기는 이건 뭐야? 여기 뭐 있어? 없어. 다시 말하면 B가 공집합이야 라는 말 뜻이야. B가 공집합이니까 A가 나온 거야. 따지고 보면 B가 공집합이라 내가 A 연산 B를 했어. 그랬더니 여기랑 없어. 근데 이게 A야. 이게 A야. A가 갖고 있는 게 이만큼이야. 이거 안 갖고 있어. 원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말 뜻이에요 라는 걸 해석하라는 뜻이야. 두 번째 A 연산 B를 했더니 이번에는 A-B 요것만 살아있대. 그럼 이것만 공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 부분이 사라졌으니까 얘만 공집하면 돼. 이거는 상관없어. 나 어차피 A-B를 갖고 있거든. 그럼 맞네? 그럼 이 그림이래. 그럼 이 그림이면 해석하면 B가 A에 포함된다. 왜냐면 이게 B야 지금. A는 그대로. 그래서 A에서 B 빼면 저 부분, B에서 A 빼면 공집합, 그러니까 합치면 저 부분. 그래서 B가 A에 포함된다를 저렇게 돌려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서 B가 A에 포함될 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될 걸 다음이 성립하고 다음이 성립할 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그냥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걸 바꿔서 얘기한 것뿐이야. 수학이 좀 그래. 그냥 너네가 해석해. 나는 이거 알려줄 테니까 니네가 해석해 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야. 그 중에 해석한 것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 연산 B를 했더니 공집합이래. 이번에 A랑 B를 했어. 그때 여기 색칠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대.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 그럼 뭐야? A랑 B랑 같다. 이게 A면서 이게 B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시한 이거는 사실 저거 써도 돼. 이렇게 해놓고 이게 공집합이래.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합집합이지. 합치면 원래 합쳐야 되잖아. 근데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없어. 아무것도. 그럼 합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 근데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야. 그럼 A가 B에 포함돼. A가 더 작다는 얘기거든. B가 B에서 A 뺐더니 공집합이야. 그럼 B가 A에 포함돼. B가 더 작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걔네들을 둘 다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니까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석해도 돼요. 물론 저걸로 될 때도 있는데 벤다이어로도 볼 줄 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이 없어. 이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남았네. 이게 말뜻이 이거네 라고 하고 혹시나 자기가 좀 의심되면 A와 B가 같다고 놓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린 다음에 대칭 차집합을 해봐. 그러면 A랑 B랑 같으니까 A에서 B 빼면 공집합, B에서 A 빼면 공집합, 그럼 합치면 공집합. 보여요. 확인 차원이야. 그러니까 자꾸 해보면 어느 정도 보일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대칭 차집합 이체예요. 그 다음 주까지 프린트 좀 풀어오자. 다음 주에. 어디까지요? 뭘 그 어디까지? 뭘 어디까지? 나지 마. 그냥 풀자. 방금 고3 애들 수업 특강 하는데 이거 좀 많은데 280문제. 근데 자꾸 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지. 나왔네. 자, 14번. 아직 대칭 차집합이 나오면 안 되는 순간인데 나왔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 A 차집합 B. 얘는 위치만 바꾸면 B 차집합 A. 근데 합쳤어. 대칭 차집합. 순수한 A, 순수한 B가 남아있는 양쪽 이 부분. 근데 138, 13, A가 13을 갖고 있어. 그럼 B가 뭘 갖고 있어? 8을 갖고 있어. 둘 중에 하나가 8이고 또 하나는 얘랑 같은 거야. 왜냐면 얘가 A-1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A-1이야. 그럼 얘가 A-1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럼 이거 아니네. 그럼 얘가 A-1이야. 근데 이렇게 표시하면 하나 더 할 건 그럼 얘가 뭐야? 그게 훨씬 계산이 빠르지. 얘가 어차피 8이야. 굳이 이거를 A-1이라고 얘하고 같아요를 할 필요가 없지. 제가 8인 건 확실해지잖아. 얘가 A-1인 게 확실하니까 얘가 8인 게 확실해지지. 네, 제가 8이에요. 그럼 A가 6이에요. 대칭 차집합입니다. 자, 하나씩 더 보자. A, 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합 B의 부분 집합 중 이것에 대하여 집합 B의 부분 집합. 부분 집합 몇 개야? 2의 7제곱 128개. 근데 그것 중 집합 A와 서로수. 서로수라는 얘기 얘랑 공통인 게 없다. 그럼 난 1, 2, 3을 포함 안 한다. 1, 2,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다시 말하면 1, 2, 3 뺀 부분 집합 몇 개야? 16개. 1, 2, 3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1, 2, 3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야. 서로서니까. 자, 18번. 교집합 큰 거나 작은 거나? 작은 거. 다시 말하면 x가 작아. 그러니까 x가 a에 포함돼. 합집합 큰 거나 작은 거나? 큰 거나 x가 커. 다시 말하면 a-b가 x에 포함돼. a-b는 지금 공통인 게 3, 4니까 a에서 b를 빼면 1, 2 남아. 근데 x a는 1, 2, 3, 4.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문제에서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하면 몇 개야? 만약에 x의 개수 구하시고는 몇 개야? 4개야. 2개 아니야. 1, 2니까 3, 2랑 4요. 그러니까 2개. 이거 아니야. 3하고 4를 더 추가시켜도 된다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써있거든? 부분 집합이라고 안 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 말뜻 자체를 잘 생각해봐. x라는 애는 1, 2, 3, 4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1, 2를 포함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냐. 그러니까 4개야.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내가 지금 표현한 거고 책에는 보통 이럴 때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개수라고 써 있으니까 부분집합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돼. 알았지?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직접 구하래. 그럼 뭐 있어? 라고 하면 우선 1, 2를 포함하잖아. 그럼 1, 2만 해도 되지. 1, 2, 3 들어가도 되고요. 1, 2, 4 들어가도 되고요. 1, 2, 3, 4 들어가도 돼요. 한마디로 이 4개가 답이에요. 그냥 저 4개가 다 답이에요. 그리고 개수를 따지면 저 4개예요. 1, 2를 우선 포함한 상태로 3, 4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요. 결국. 그러니까 3, 4의 부분집합의 개수야. 이렇게 해요. 아까 말한 거. 네온 박스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뭐 하나 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많아지겠지. 자,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자 보면 한번 봐봅시다. 이거 이렇게 하나씩 했네. 뭐 한 거야?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인데 이거 뭐야? 근데 여긴 모르겠는데 교집합. 합집합이면 큰 거 나와 작은 거 나와? 큰 거. 근데 교집합이 크대. 교집합이 크대. A와 B가 뭐라고 했어 우리? 서로서 했나? 그럼 A와 B가 서로서니까 여기 뭐 들어? 공집합. 분배 공집합. (23번) 교집합은 큰 거나 작은 거나? 네, A가 작아요. 포함된대요. 그러면 수직선상이면 수직선상으로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x가 a보다 커요. 여기서 얘는 2x 넘어오면 x가 크거나 같대 5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그리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는 확실. 근데 b가 더 커야 되니까 b가 더 커. a가 그럼 안쪽에 들어가. x가 a보다 크다고. 그치? 그럼 a가 5보다 뭐야? 이게 a고 지금 이게 b야. b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수직선상에서. 그럼 a가 5보다 우선 클 거야. 자, 같아도 되는지 뭔지 속을 잘 생각해. 쟤는 같다 있고 얘는 같다 없다. a가 b에 포함만 되면 돼. 그러면 같으면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문제 성립하면 되는 거야. 문제 성립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a는 5 이상. 그래서 a의 최소값 5. 다 보자. 11번. (10)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원소날법으로 쓰는 게 조금 더 눈에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워지면. 그래서 그럴 때는 나는 그냥 다 써요. 10 이하라고 하면 10개밖에 안 되잖아. 20개까지는 그냥 써요. 20개가 넘으면 안 써요. 나는. 근데 20개까지는 그냥 에이씨 쓰는 게 낫겠다 싶으면 빨리 그냥 써요. 눈에 보이면 조금 더 잘 풀려요. 근데 좀 까다로워지면, 확실히 까다로워지면. 자, 지금은 12할 자연수 10개 있대요. 그런데 이거 먼저 벤다이어 그려. A, B. A에서 B 뺀 거 여기 1, 6. A 교집합 B 3, 5.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이거 드모로 가요. 여집합 묶어.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A 합집합 B 여집합 이거 바깥쪽에 2, 8, 9. 그럼 지금 색칠 아무것도 안 쓴 데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 이하야. 10. 그럼 B의 원소의 수 몇 개? 네, 5개. 벤다이어 그리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해요. 당연히. 대칭차 집합이다. 대칭차 집합이긴 한데
개수 세는 거네. 그러면 벤달 그리자 이거. A, B 전체 몇 개? 50개. 그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편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A랑 B의 공통인 건 12개 있대요. 얘는 합집합, 여집합. 그럼 합집합, 여집합이 5개 있대요. 얘가 이거야. 그치? 50개에서 이거 2개 빼. 33개. 그리고 이제 말로 나오는 것도 한두 문제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 나올 때 이제 유형이 2가지가 있긴 한데 비슷하게 있을 겁니다. 풀면서 보죠. 자, 32번. 학생 수가 30명인 어느 반의 모든 학생은 체육, 봉사, 예술 동아리 중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 체육, 봉사, 예술. 그러면 3개니까 혹시 서로소란 얘기는 없죠? 혹시 서로소란 얘기가 있으면 서로소란 3개인데 서로소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그래요. 서로소인 놈 따로. 오케이? 2개가 서로소면 2개만 서로소면 2개를 이렇게 따로. 가운데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껴놓고. 근데 이제 서로소란 얘기가 없으면 셋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체육, 봉사, 예술 이렇게 합시다. 자, 가입 학생 체육 19명, 봉사 16명, 예술 20명. 우선 써놓고 하는 게 나서 이렇게 쓰고요. 세 동아리 모두 가입한 학생 5명. 하나의 동아리만 가입한 학생 이게 유형 중에 하나. 유형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 어차피 다 똑같아요. 푸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빨간색 물어볼 때가 있고 파란색 물어볼 때도 있고 검정색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도 그래. 여기 각각은 못 구해 놔. 그러니까 여기 몇 명이네, 여기 몇 명이네, 여기 몇 명 몰라. 근데 얘네 합친 건 알아. 또는 얘네 합친 건 알아. 근데 이 각각은 나도 몰라. 오케이? 그죠? 나중에 이거의 최대 최소 물어볼 때도 있고 얘네들의 값을 물어볼 때도 있고 얘네들의 최대 최소 또는 얘네들의 값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혹시나 저렇게 하지 마요. A, B, C, D, E, F, G 이렇게 쓰지 말고 미지수를 쓰는데 웬만하면 이게 조금 선을 긋는 게 나서 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금 알파벳을 다른 걸 쓸 거야 라는 표시로 내가 나는 보통 여기 A, B, C 써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X, Y, Z 써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이렇게 묶은 것처럼 묶을 때 A랑 X를 묶진 않겠지. A, B, C 순서랑 X, Y, Z 보통 이렇게 묶겠지. 설마 A랑 X랑 Y랑 묶고 막 이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 가운데는 보통 만약에 미지수를 쓰라고 하면 나는 T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은 A, B, C, D, E, F 쓰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쓰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A, B, C, D, E, F 막 이렇게 쓰면 A 더하기 뭐 2 더하기 F는 뭐고 라고 하는데 A 더하기 2 더하기 F가 눈에 잘 안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안 들어와서 그런 것 뿐이에요. A, B, C, X, Y, Z, T 써놓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A, B 더하기 B 더하기 이게 하나의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한마디로 이거 물어봤어. 전체 30명. 근데 이건 있다.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했대. 다시 말하면 그 바깥에는 없어. 바깥에 가입 안 한 사람은 없어. 전체 30명. 전체. 가입 안 한 사람은 없어. 이 말 뜻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이걸로 풀어요. 이렇게 합쳐. 한마디로 A 더하기 X 더하기 Y는 몇이야? 14. 5 빼서. 5 어차피 써야 되는데 5 안 썼거든. 그러면 이쪽 B 더하기 X 더하기 Z는 몇이야? 16. 이니까 11. 그 다음에 C 더하기 Y 더하기 Z는 그 다음 여기 잘 보면 A, B, C, X, X, Y, Y, Z, Z 두 개씩이고 A, B, C만 하나씩이야. 더해 우선. 근데 그냥 따로 쓸 거야. A, B, C 그 다음에 X, Y, Z 그 다음에 X, Y, Z 한 번 더
뭐 2 곱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하나 난 따로 쓴 이유가 이제 해보면 알아. 여기 25, 15, 40. 근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다 합치면 30.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25. 30에서 5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5. 그럼 얘는? 그럼 얘가 15. 그럼 얘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 본 건 아는데 각각이 몇인지 나도 몰라. A, B, C 합쳐서 10인 건 아는데 얘가 몇 명이고 얘가 몇 명이고 얘가 몇 명인지 몰라요. 합쳐서 10인 것만 알아요. 오케이? 네. 문제에서는 이거 물어봤으니까 10. 지금은 10. 제일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32번이. 단지 방금 말했듯이 A, B, C 합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X, Y, Z 물어볼 수도 있고 T 물어볼 때는 보통 근데 최대 최소예요. T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보자. 하나만. 그냥 얘기만. 여기가 T야. 여기가 T의 최대값을 구하래. 만약에 T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가 뭐여야 돼? 요 부분이 최소여야 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네가 최대여야 돼. 왜냐면 얘네가 많이 가져가야 얘가 조금 가져가거든. 또는 얘가 많이 가져가고 싶으면 얘가 조금 가져가야 되고 얘가 조금 가져가고 싶으면 얘 많이 가져가야 돼. 왜냐면 이게 정해져 있어. 문제상에 대신에. 얘네 둘 합치니까 10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얘네 둘 합치니까 뭐 8이에요. 라고 써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최대한 많이 몇 명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체크.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얘가 최대일 때 여기가 최소일 거야.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대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 최소로 나올 때도 있어요. 두 종류. 요거는 33번은 X, Y, Z 물어봤다. 두 종류. 그 다음에 요건 14번. 집합이 두 개인데 최대값, 둘 다 성립하는 최대 최소 물어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예요. 보면 산악회에서 38명 대상 속리산, 북한산 오른다. 회원수 조사할 때 속리산 24, 북한산 22. 그러면 속리가 더 많네. 최소한 22, 24. 모두 오른 사람. 둘 다 오른 사람 중에 제일 많으면 22명이야 결국은. 왜냐면 북한산 오른 사람 22명한테 너네 속리산도 다 가. 라고 하면 22명이잖아. 그 이상 안 되지. 북한산에 22명밖에 안 갔는데. 그러니까 최대는 22이야. 그래서 A가 22이야. B는요, 이거일 때 대신에 바깥에 아무것도 없을 때로 해야 돼. 그래야지 꽉꽉 채운 거야. 그럼 최소한 몇 명은 가운데 가니? 그럼 얘네들 합친 다음에 최대값 보면 돼요. 합치면 46. 46이면 공통으로 몇 명이 지금 더 추가됐어? 38명이어야 되는데 46명이 됐어. 합쳤더니. 몇 명이 추가된 거야? 8명이 어쩔 수 없이 둘 다 가야 돼요. 최소한 이만큼은 가야 8명, 그러면 여기가 뭐 속리산, 여기가 북한산이라고 얘기하면 얘가 14명, 얘가 16명. 합치면 38명. 38명이 어쩔 수 없이 갈 때 8명은 최소한 어쩔 수 없이 둘 다 가야 돼. 사람 수가. 저만큼의 인원이 충당이 되려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그림이 저렇게 생겼어요. 36번. 배수 약수. 이거 따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여기에서 배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약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우선 말뜻이 뭐냐면 x는 원소야. n의 배수. 한마디로 a6이라고 써있으면 6의 배수. 8이라고 써있으면 8의 배수. 6의 배수면서 8의 배수 공통인 건? 24의 배수. 공통인 거. 합집하면 아니잖아. 공통인 거. 24의 배수. 그럼 얘는
최소한 24의 배수, 뭐 48배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24의 배수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24예요. 제일 작은 건 24, 48도 되거든. 네, 그러니까 6의 배수, 8의 배수니까 24예요. 그래서 n이 24예요. 그 다음에 합집합하면 4의 배수랑 6의 배수를 합쳐. 그럼 몇의 배수야? 4의 배수랑 6의 배수를 합치면 안 나와. 야 생각해봐. 4의 배수 쭉 다 써. 6의 배수 쭉 다 써. 거기 2가 있어? 우선 2가 없어. 생각을 해봐. 2도 없지? 10도 없어. 근데 그걸 2의 배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인 건 그냥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인 거야. 근데 4의 배수랑 6의 배수를 쭉 다 써놨을 때 걔네들을 다 포함은 하고 있어. 누가? 2의 배수가. 2의 배수가. 그러니까 2의 배수를 쭉 다 썼을 때 걔네들이 아까 4의 배수 쓰고 6의 배수 쓴 걸 다 갖고는 있어. 적어도. 네. 그래서 2의 배수가. 그래서 여기서 n은 2예요. B는 2예요. 이건 A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배수 전제 조건으로 M의 배수 교집합 N의 배수면 A 여기는 교집합을 하면 공통인 거잖아. 그럼 M과 N의 M의 배수, N의 배수, 공통, 최소 공배수. 배수라서 최소 배수. 교집합은 얘는 합집합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약수 M의 약수 N의 약수 그러니까 12의 약수 8의 약수 너네 생각해 12의 약수 뭐 있어? 직접 써서 하는 것도 눈에 보니까 더 나을 수도 있어. 8의 약수 이렇게 치자. 공통인 거 뭐야? 1, 2, 4 그럼 1, 2, 4에 1, 2, 3면 뭐의 약수야? 4의 약수 4는 뭔데? 12와 8의 최대 공약수. 다시 말하면 A M과 N의 최대 공약수. 그렇죠? 합집합은 얘와 얘를 다 합쳐. 그러면 몇의 약수야? 12의 약수야? 아니지. 안 나. 안 나.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교집합은 계산이 가능. 이거 몇의 배수고 이게 몇의 배수니까 이거 몇의 배수. 이거 몇의 약수 이게 몇의 약수니까 이거 몇의 약수야. 합집합은 기본적으로는 안 돼.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가능할 때가 있어. 언제 가능하냐면 이땐 가능해요. 서로 배수 약수 관계면 M하고 N이 뭔 소리요? 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라고 했어. 약수 6의 약수라고 하자. 그러면 12의 약수는 뭐야? 라고 하면 이거지. 6의 약수는 뭐야? 1, 2, 3, 6 이게 포함되잖아. 서로 약수니까 얘가 이것의 약수고 또는 얘는 이것의 배수잖아. 6 곱하기 2가 12니까 그러니까 요 숫자가 서로 약수 배수 관계면 포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때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니까 약수는 누구 나와? 라고 하면 합집합 시켰어. 두 개를 합집합하면 누구야? 12가 나와. 얘는 그러면 만약 이게 반대로 배수야. 12의 배수랑 6의 배수야. 합집합하면 몇의 배수야? 6의 배수야. 6의 배수 다 쓰고 12의 배수 다 쓰면 6의 배수가 더 많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합집합은 원래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가능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가 만약에 지금 저렇게 안 나오고 연산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합집합 나오면 계산 못하니까 교집합으로 분배시켜 우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합치면 뭐 나와? 안 나와. 배수라고 할까 약수라고 할까? 뭐 상관없어요. 배수로 얘기할게. 배수라고 했을 때 6의 배수랑 8의 배수 합집하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럴 때 우선 분배를 해. 우선은 분배를 해. 분배를 해. 그러면 6의 배수면서 12의 배수면 몇의 배수야? 6의 배수면서 12의 배수 공통인 거. 네, 12야. 본인 잘 생각해봐. 6의 배수 쭉 쓰고 12의 배수 쭉 써서 공통인 거. 12의 배수야. 12의 배수면서 8의 배수인 거. 몇의 배수야? 24의 배수야. 그럼 얘네를 합집합하면 합집합이면 배수 합칠 거야. 더 많은 거. 누가 더 많아? 12가 더 많고 이거 배수 관계 맞지? 그러니까 12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합집합은 계산이 안 되는데 교집합은 돼요.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분배 우선 시키고 정리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합집합 가능하게끔 나올 거야. 마지막에 가능하게끔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수약수에서 알아놔야 될 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약수라서 최저공약수 배수라서 최소공배수도 돼.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본인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려봐 계산을. 그럼 교집합은 무조건 되는데 합집합은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알았죠? 아무리 진짜 이거까지 18번까지 하자. 자 38번 좀만 참아. 이제 3문제만 더 마무리하고 가는 게 낫죠.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를 원소. 근데 1이 원소면 그럼 누구도 원소야. 네. 근데 1이 원소면 13이 연소라는 얘기는 1하고 13이 같이 다니는 거야. 그러면 2가 원소면 또 누가 원소야? 네, 같이 다니는 거야. 2만 혼자 딱 들어가고 싶어요. 이거 안 돼. 2 들어가면 12도 들어가. 반대로 12가 들어가면 2도 들어가. 그러니까 같이 다닌다고. 3이 들어가면 11도 들어가. 4면 10도 들어가. 5면 9도 들어가. 6이면 8도 들어가. 7은 혼자 다닌다. 7이 들어가면 7이 들어가. 그러니까 7은 혼자 다닌다. 그럼 이때 공집합이 아닌 집합 S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2의 7제곱. 왜? 우리가 아까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내가 1을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요번엔 1을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1하고 13을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이야. 한 번에. 한 번에야. 1하고 13을 넣을 거면 한 번에 넣고 안 넣을 거면 한 번에 안 넣을 거야. 그러니까 1하고 13을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두 가지. 2하고 12를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3하고 11도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그러면 이렇게 7번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2의 7제곱 빼기 1. 왜? 빼기 1을 왜? 야, 공집합 아니래잖아. 다 안 넣은 건 빼야지. 그러니까 2의 7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문제를 나오면 만약에 원소가 홀수계예요. 그러면 이 말뜻은 뭐야? 7은 무조건 넣으시오. 왜냐면 딴 애들은 다 짝수 2개씩 들어가잖아. 집어넣을 때 2개 넣을래, 2개 뺄래, 2개 넣을래, 2개 뺄래 이건데 7은 요거 하나만 집어넣을까 말까. 근데 원소가 홀수계라는 얘기는 우선 7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뜻이야. 7은 집어넣고 나머지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그러면 원소가 홀수계면 2의 6제곱에 2의 6제곱 빼기 1이야. 2의 6제곱이야. 7이 이미 들어가서 공집합 안 나와. 진부분집합처럼 잘 생각해. 그것만 잘 생각하면 돼. 당연한 거야. 7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원소가 공집합 안 나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자, 대칭 차집합. 아까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별 표시가 나왔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정 못하겠으면 넣어. 근데 생각해봐. A에서 B 빼고 B에서 A 뺀 걸로 계산하는 게 마음 편해. 혹시 여기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시오라고 써있으면 이렇게 바꿔놓고 하는 것도 괜찮아. A에서 공집합 빼면 A, 공집합에서 A 빼면 공집합, 합치면 A. 맞네. A에서 A 여집합 빼면 A에서 A 아닌 거 빼면 A. A 여집합에서 A 빼면 A 여집합 그대로.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전체. 맞네. 공집합에서 전체 빼면 공집합. 전체에서 공집합 빼면 전체. 합치면 전체. 틀렸다. A에서 A 빼면 공집합. A에서 A 빼면 공집합. 합치면 공집합. A에서 전체 빼면 공집합. 남는 거 없지. 전체에서 A 빼면 A 여집합. 그래서 A 여집합.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걸 넣어보고 하나씩 써요. 아, 이거 모의고사 문제라 학교 시험에서도 나왔고 학교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이거 숫자만 살짝 바꿔서 이 숫자들만 살짝 바꿔서 해요. A의 모든 원소의 곱수를 구하랍니다. 전체 집합은 자연수 전체래. A는 원소 개수가 4개야.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야. K에 대한 집합 B는 A의 원소 아까 4개인데 그 4개들을 전부 다 K만큼 더해서 쓴 게 원소야. 다시 말하면 A라는 집합이 만약에 A, B, C, D잖아? 그럼 B라는 집합은 뭐야? 라고 하면 A 플러스 K, B 플러스 K, C 플러스 K, D 플러스 K 얘야. 오케이? K만큼 더. 그랬는데 문제에서 A랑 B랑 공통인 게 4랑 6이 있대. 여기 4, 6이 있고요. 여기도 4랑 6이 있대요.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공통인 게 2개면 순수한 A, 순수한 B는 2개씩 더 있을 거거든. 걔네까지 다 합치면 40이래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다 따져보거든. A가 4랑 6이랑 뭐 어떤 놈 2개를 갖고 있다. 뭐 C랑 D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B라는 애는 4에다 K도 하고 6에다 K도 하고 C에다 K도 하고 D에다 K도 하는데 얘도 4랑 6을 갖고 있거든. 그럼 4랑 6이 여기 있을 때 같은 선상에 놓을 거야 나는. 4랑 6이 여기 있을 때 4랑 6이 여기 있을 때 4가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 얘랑 4가 여기 있을 때 여기 6이 있을 때 4, 6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종류가 4, 6이 똑같을 때 다시 말하면 K가 0일 때 4가 여기 있을 때 다시 말하면 K가 마이너스 2일 때 6이 여기 있을 때 K가 2일 때 4, 6이 여기 있으면 K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따로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원래 4개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그렇게 풀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거 말고 조금 요령을 좀 피우면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래. 얘를 합치면 21이래. 항이라서 S자 표시해요. SA가 21이래. 교집합이 10이야. 합집합이 40이네. A의 원소의 곱수를 구하래. SB는 뭐 나와? 합집합에서 A 원소 다 합쳐. 우리가 근데 이 당연한 거거든. A 원소 다 합쳐, B 원소 다 합쳐. 그다음 공통인 건 2번 합쳤잖아. 한 번 빼줘. 그럼 뭐 나와? 전체 합 나오지. 그래서 그걸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합이야, 얘가 교집합이야. 그러면 얘가 40이야, 얘가 21이야. 얘 몰라? 공통인 게 10이야. 그럼 SB는 29? 그럼 SB가 29인데 SA가 21이거든? 그럼 K가 나와. 왜? ABCD가 21이야. ABCD 더하기 몇 K? 4K. 다시 말하면 SB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SA에다가 4K를 더했어요. 근데 얘가 21이야?
그러니까 K는 2라고 나와. 그럼 나 K 2라는 거 알았으면 아예 써버리자. 뭘 쓰냐면 A, B 집합을 아예 써버리자. A 집합에 4랑 6은 무조건 들어가. 그럼 B라는 집합은 K가 2니까 일단 2도에 6 들어가. 2도에 8 들어가. 근데 4도 들어간다며. 여기 4가 있어. 얘가 4가 있으면 얘는 뭐가 있어? 2가 있어. 근데 여기 21이 합쳐서 12야. 뭐 남아? 네. 그럼 여기는 11이 되겠지. 실제로 얘네들이 답이야. 그러면 여기서 A의 모든 원소를 곱하래. 4, 6, 2, 9 곱하래. (432) 마무리합시다. 이거 B스텝까지 풀으려는 얘기야? 왜 A스텝 몇 문제나 B스텝도 몇 문제 안 돼. 네, V B스텝 뒤에 B스텝 뒤주면 돼. 그것까지 풀어서 다음 시간에 소개하죠. 알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풀어서 가지고 진짜 답 뒤에 붙여놨지? 네, 올려놔. 네, 답 뒤에 붙여놨습니다.